안녕하세요. 방배본 치과 강호덕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대 안 해야 하는 보험 청구와 관련된 FAQ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보험 환자에게 커스텀 어벗을 사용하고 환자에게는 따로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것도 부당 청구에 해당하는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커스텀 어벗은 그 시술 행위 자체는 급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재료대는 비급여 청구해야 된다, 이 점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치과 임플란트 인정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식립재료와 그 지대주는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외 재료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맞춤형 지대주의 경우는 비급여로 수납을 할 수 있고 시술행위는 급여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다만 아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시술행위까지 그리고 전 단계가 전체 비급여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PFM이 아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르코니아의 경우죠. PFM이 아닌 지르코니아로 보철 수복을 한 경우는 그 재료대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술이 다 비급여가 되는 거죠. 하지만 맞춤형 지대주의 경우는 행위 전체를 다 급여할 수 있고 지대주 재료대만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질문하신 맞춤형 지대주의 경우 비급여를, 그러니까 금액을 수납하지 않는 경우 부당 청구에 해당되는지라는 질문하셨는데, 비급여의 경우는 저희가 수가를 얼마든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치과에서 정해진 대로만 받으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부당 청구에 해당되는 경우는 바로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고 환자와의 수납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 지대주를 청구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한 뒤에 환자에게 수납을 하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기성 지대주 재료대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에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치의 경우도 남발치 적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유치의 경우도 남발치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시에 나와 있는데요. 후속 연구체의 손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 신부의 유치 치근을 제거하기 위해서 벌을 사용해 치근 분리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바로 이 남발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고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치를 남발치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유치의 경우도 남발치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방사선 검사 없이 발치하면 삭감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고시에서 유치나 영구치를 남발치, 매복치를 발치를 했을 때 X선 촬영, 즉 방사선 검사가 없는 경우에는 남발치로 청구된 경우에는 단순 발치로, 매복치로 청구된 경우에는 남발치로 조정된다라고 고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발치 이상의 발치를 저희가 청구할 때는 방사선 검사를 좀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남발치나 매복치를 발치할 때 방사선 검사 없이 예전에 촬영했던 영상을 참고해서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역 설명에 이전 방사선 검사를 촬영했고 그걸 참고했다라고 내역 설명을 단다면 마찬가지로 조정이 되지 않고 해당 남발치나 매복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연결되는 경우로 볼 수가 있죠. 예전에 방사선 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환자가 초진으로 내원하였거나 아니면 긴 기간 이후에 내원하였더라도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해서 이전 영상 참고했음이라고 내역 설명을 달면 이렇게 매복치나 남발치, 해당 발치료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치근낭이 있거나 치근단 농양의 경우는 CBCT 인정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난 시간에 콤빈슈트 인정 기준 중에 가에 해당되는 치아 부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 나와
다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면 및 두개 기저 부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6번 항목에 낭종 또는 염증성 질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낭종, 치근단 낭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낭에 염증이 심해서 농양이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낭종의 경우라면, 치근단 낭의 경우라면, 치근낭은 이렇게 3치관 이상 크기인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관 크기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근단 농양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이 염증성 질환이 바로 안면 및 두개 기저 부위라는 큰 제목 아래에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치아 부위에 해당되는 그 치근단 농양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병 중에 K10으로 시작되는 턱의 염증성 병태에 해당되는 상병은 바로 이 낭종 또는 염증성 질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CBCT 적용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이 있는 치수기원 치주 농양이라든지 치아의 농양, 이러한 상병들은 CBCT 인정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아 부위에서 근관 치료와 관련된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치근단 절제 또는 치아 재식수를 요하는 경우, 이 경우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 신경관이나 이공, 상악동 부위가 병소와 인접한 경우에는 또 인정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요. 이렇게 45번 치아에 치근단 병소와 206 가까이 있는 경우 CT에서도 확인이 되고, 임상적으로 이러한 부위에 치근단 절제술을 한 경우라면은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CBCT가 적용 기준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절대 안 해야 하는 보험 청구와 관련된 FAQ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